지나갈 때 갑자기 여기 우측으로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번 차를 시승해보고 싶은데 시승차가 요즘에 없기도 하고, 시승을 했을 때 그 시승차가 딜러분 소유인 차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눈치 보이겠죠. 그리고 그 운전자 시점에서 제가 출근할 때 차량에서 사용되는 기능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계기판에 카메라로 이제 좌측 상태가 이제 비춰지는데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애니콜 정도의 화질 수준이 되는 거고요. 낮에는 이제 차 인식이 되는 정도긴 한데 밤이 되면은 이 화질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뭐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 뭐 전방, 그다음 숄더 체크 이렇게 하시던 대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놓쳐지는 부분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계기판에 카메라가 나오는 거는 그냥 이 정도로 수준이 발전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은 주행 중일 때 이 엔진이 가동되는지,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가동되는지 이제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엔진에서 이제 충전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바퀴로 뭐 에너지가 전달되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뭐 역으로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 전기 배터리에서 파란색 불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바퀴로 가고 충전기로 가고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초록 색깔 계기판에 보면 요 핸들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도로를 인식해서 차선 유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표시가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인식이 되는 거는 이제 뭐 급커브 같은 경우에 종종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차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종종 이제 동네 차선들 보면은 한쪽 차선에 불법 주차가 돼서 당연스레 역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차선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보면은 차선을 인식을 해요. 역주행 방향이어도 차선을 인식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급커브 같은 경우에 속도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핸들이 인식을 못하고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 초록불이 깜빡이다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동 주행 보정 장치가 꺼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놓고 오래 있었을 때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경보음이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띠띠띠띠띠 하면서 경보음이 계속 나다가 결국에는 이 주행 장치가 다 꺼지게 됩니다. 자, 꺼지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맹신해서 핸들을 놓거나 운전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인식하는 것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속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먼지가 상당히 많이 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충전 배터리에서 모터로 가고 모터에서 다시 바퀴로 전달되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주행이 되는 거는 대략 한 시속 60km까지는 이렇게 주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60km 같은 경우에도 급가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저속이라 하더라도 이 모터를 쓰지 못하고 엔진을 쓰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속도가 유지될 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심 주행이다 보니까 오토홀드랑 그 다음에 뭐 요 핸들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정적인 도로 상태, 고속도로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쓰고요. 정말 이 도로가 좀 안정적이다 싶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핸들 모양이 이제 이 주행 보조 장치를 이제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마트 크루즈 사용하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에 30km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속도를 이제 지금 주행 중인 속도를 유지해주거나 더 올려주는 기능.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속도를 더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차 모양이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한다는 조건 하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리를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4단계로 나눠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이제 낮아질수록 앞에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는 기능입니다. 주로 저는 이 기능을 쓰면 4단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평소 주행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종종 차량 센서에 뭐 이물질이 잡힌다던가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겨울에 눈 올 때 특히 이 현상이 좀 심합니다. 보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이 차가 지나갈 때 갑자기 여기 우측으로 다시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장애물이 없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하죠. 근데 이거랑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가 때마침 지나가네요. 자, 요런 현상들이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이렇게 있는데 주로 스마트 모드를 다들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추진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연비 부분도 뭐 크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코 모드가.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가속이나 뭐 이런 뭐 차량 핸들도 뭔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대신 연비가 걱정되기도 하니까 주로 이제 스마트 모드 안에서 가속을 하면은 스포츠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속 주행을 하면 에코로 되고 자동으로 다 되니까요. 주로 스마트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속도를 줄여주고 늘리고 하는데요. 문제는 옆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끼어들 때 해당 차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도를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도심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할 때 이렇게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뜨고요. 근데 사실 이 서라운드 뷰도 잘 안 쓰죠. 주차할 때. 뭐 정말 뭐 위험한 상황에 쓸까요? 잘 모르겠는데 평소 하시듯이 그냥 이 운전 습관을 원래 정석대로 백미러, 사이드미러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옵션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을 넣는 경우에 이제 차량 추돌 방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소렌트를 처음 뽑고 차폭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가 나오자마자 주차하다가 그랜저를 받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차가 천천히 후진을 하면은 이제 뭐 센서가 울리더라도 그냥 이제 뒤로 계속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사고를 막은 적이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값은 벌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꼭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속도를 천천히 유지해서 가면은 이렇게 빨간불까지는 갑니다. 근데 차량 가속도가 붙어 있으면은 노란불에서 딱 이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기도 해요. 주차한 상태에서 만약에 주차한 곳이 경사가 있는 곳이면은 이제 파킹 모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평지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진 않아요. 파킹 모드를 바꿨을 때. 그리고 주행을 다 한 다음에 차 시동을 끄게 되면은 이렇게 운전하고 나서 주행 거리랑 연비랑 운전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비는 차 기름을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셋돼서 다시 평균 연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운전 영상까지 찍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 차량 기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각 기능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들 봐주시고 뭐 댓글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자동차만 올리게 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영상들도 한번 생각해봐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